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이달 15일부터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웨이는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화웨이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모바일 OS 독자 생존이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리처드 위 화웨이 컨슈머 비즈니스 그룹 CEO는 내년부터 훅멍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말 훅멍 OS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베타 버전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제재로 안드로이드 OS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5월 화웨이와 그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고, 이후 화웨이는 구글 모바일 서비스가 빠진 반쪽짜리 스마트폰을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화웨이는 훅멍폰을 내년에 당장 자체 생산으로 시장에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훅멍 OS가 성공적으로 안드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 구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iOS로 양분된 스마트폰 생태계에서 독자 OS로는 생존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올해 8월 전 세계 모바일 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는 74.25%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iOS는 25.1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두 OS의 점유율을 합하면 99%가 넘습니다. 현실적으로 애플을 제외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개방형 OS인 안드로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훅멍 OS를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화웨이의 주력 스마트폰 역시 연내 출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화웨이는 다음 달 메이트 40 발표 이벤트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 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가 15일부터 발효된다는 점입니다. 추가 제재가 발효될 경우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은 모두 중단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장비와 소프트웨어 설계 등을 사용해 생산하는 부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명 팁스터 에반 블라스는 트위터를 통해 메이트 40 시리즈가 발표되더라도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미국의 제재는 화웨이의 신제품을 연기시킬 만큼 화웨이에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를 생산하는 하드웨어 업체에 반도체 납품을 중단시키는 것은 농부에게 물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퇴출당할 수 있다는 보고서까지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6일 미국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가 비축한 칩셋을 다 사용할 때인 2021년에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4.3% 수준까지 폭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화웨이의 행보도 심상치 않습니다. 제재 하루 전까지 반도체 하나라도 더 구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 보아도 이번 미국의 제재가 얼마나 뼈아픈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화웨이 산하 반도체 설계사 하이실리콘이 최근 대만에 화물용 전세기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화웨이 추가 제재안이 발효되는 15일 이전에 대만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재고 물량을 최대한 많이 들여오기 위해서입니다. 전세기를 띄울 만큼 화웨이 상황이 절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발표 이후 반도체 재고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이는 대만 입장에서는 호재가 됐습니다. 실제 지난달 대만 수출 금액은 화웨이의 반도체 사재기 영향으로 예상보다 15억에서 2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전세기를 띄운 것은 일부 운송이 늦어진 반도체 물량까지 모두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전세기 비용은 500만에서 600만 대만 달러를 들였다고 합니다. 화웨이의 반도체 재고 확보 총력전은 반도체 가격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4 8GB 디램의 10일 기준 현물가는 2.93달러로 지난달 초보다 12% 올랐습니다. 8월 내내 2.5에서 2.6달러 선을 유지한 디램 현물가는 이달 들어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디램 익스체인지는 화웨이의 긴급 재고 축적 영향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작년부터 부품 재고를 쌓기 시작한 화웨이가 2년치 정도의 핵심 반도체 부품을 비축했다는 말도 흘러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버티기 전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화웨이는 직원들에게 가상 주식까지 판매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사규를 바꿔 근속 5년 이상의 직원들이 회사에 가상 주식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을 허가했는데요.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의 제재로 심각한 사업난에 봉착하자 인재 유출을 막고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아전인수격인 방법입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화웨이의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매출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의든 실수든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면 파산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화웨이 제재 위반 시 최대 20년의 실형과 위반 건당 100만 달러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위반 건수당 거래 금액의 최대 2배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제재 위반 시 미국의 직접적인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엔 대이란 제재를 어긴 혐의로 미국의 직접 제재를 받아 파산 위기로 몰린 중국의 ZTE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화웨이와 거래가 끊어짐에 따라 7조 원 규모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삼성은 며칠 전 미국의 1위 통신사 버라이즌과 8조 원 규모의 5G 통신 장비 계약이라는 선물을 미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두 번째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대만의 TSMC를 제치고 미국 퀄컴의 차세대 5G 칩 생산을 전량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퀄컴의 차세대 주력 제품을 전량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약 규모는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점유율 17.4%로 TSMC에 이어 2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엄 주력 제품 생산을 위탁할 정도로 삼성의 기술력이 뛰어났던 것도 있지만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기업들의 화웨이 제재 참여가 얼마나 필수적인지 다시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화웨이와의 거래가 끊기면서 발생하는 매출 하락이 이미 미국을 통해 해결된 모습입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화웨이의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면 분명 국내 기업들의 반사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화웨이와의 거래 제한으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한국보다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다가오면서 한국, 일본, 대만 등 기업으로부터 2조 8천억엔 한화 약 3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센서 등 부품 공급이 중단될 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화웨이 부품 공급의 30%를 담당하는 일본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소니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이미지 센서를 탑재해왔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여파로 상반기 실적 악화를 겪은 데 이어 하반기에는 화웨이라는 대형 고객사 이탈로 손실이 클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보상 계약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화웨이의 제품 출고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본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반사 이익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애초에 일본 기업들은 완성품보다 소재, 부품 산업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미국의 거래 제한에 따른 악재를 직격탄으로 맞게 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일본 최대 IT 기업 소프트뱅크의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일본 증권가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소프트뱅크의 경영진이 회사를 비공개 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재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상장 폐지가 현실화되면 도쿄 증시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프트뱅크는 니케이 지수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매서운 제재의 칼날이 화웨이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도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의 반응은 천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보이는 한국 기업들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